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변수와 계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변수는 무엇일까요? 흔히 변하는 수 혹은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런 변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게임 한 번씩은 해보셨죠? 이 게임에도 변수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왼쪽 아래에 보이는 디바이 체력, 궁극기 게이지, 총알수, 시간 등 모든 것들이 변수로 저장되어서 계속 변하는 수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도 캐릭터의 경험치, 공격력, 레벨, 방어력 이런 것들이 게임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끝까지 계속 변하게 되겠죠. 이런 변하는 수들을 우리는 변수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리를 할 때 왼쪽 화면처럼 향신료들이 후추, 고춧가루, 소금처럼 색이 보이는 통에 넣었다면은 우리는 이름을 적어 놓지 않고도 바로 이건 후추구나, 이건 고춧가루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모두 다 똑같은 통에다가 하얀 가루, 하나는 백설탕, 하나는 소금 이런 식으로 넣어놨다면 눈으로 보고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바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에 이름을 변수명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저런 통에 네임택을 붙이는 것과 같이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할 때도 변수명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에 들어있는 소금 혹은 후추가 변수 값이 될 거고요. 변수명은 salt 혹은 pepper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나 후추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은 이 salt와 pepper라는 통을 들고 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비트 화면에서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방금 전에 우리는 후추, 소금은 변수 안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후추통, 소금통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을 변수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추를 들고 오고 싶을 때는 후추통만 들고 오게 되면은 안에 들어있는 후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 빨간 색깔 변수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 블록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통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 통 안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비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변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후추를 담을 통, 즉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변수 이름을 선생님은 하나는 우리가 앞서 예시를 든 것처럼 소금이라고 만들 거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추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더니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운 수출력, 문자열 출력에 넣을 수 있는 동그란 블록과 후추라는 변수 안에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블록, 후추라는 값 안에 들어있는 값을 증가시킬 수 있는 블록,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블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통 안에 어떤 값을 넣을지 먼저 말을 해줘야겠죠, 컴퓨터한테. 그래서 후추의 0 저장이라는 블록을 먼저 한번 들고 왔고요. 선생님은 이 값을 숫자 7을 좋아하기 때문에 7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후추라는 통 안에 7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7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우리가 후추라는 통만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수출력에 동그란 후추 블록을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추에다가 7을 넣었고요. 후추를 들고 왔더니 7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7을 저장했다가 후추 안에 들어있는 값을 1 증가시키면은 8이 들어있을 거고요. 후추를 들고 왔더니 8이 출력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후추 안에다가 값을 아무것도 넣지 않게 되면은 어떤 값이 저장될까요? 아마 숫자가 저장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장하는 블록을 빼버리게 되면은 그냥 후추라는 상자를 그대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후추 안에는 빈값이 들어있다고 해서 0이라는 숫자를 출력해 주게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아무것도 값을 저장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0이 저장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금과 후추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니 소금에다 값을 저장하고 싶으면은 우리 옆에 세모 버튼 있죠? 세모 버튼을 클릭해서 소금에다가 선생님은 1이라고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후추 값을 그대로 7로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소금과 후추를 섞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럼 이거를 합쳐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계산 블록입니다. 계산 블록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우리가 쉽게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 있고요. 이 더하기도 동그라미로 생겼죠?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후추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섞게 되면은 더한 값, 즉 1 더하기 7인 8이 출력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소금이 아니라 다른 설탕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수 안에서 소금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하여 변수 이름 바꾸기 해서 소금 대신 설탕이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선생님이 변수로 소금을 하나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설탕, 소금, 후추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 소금이라는 변수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소금이란 변수를 지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수에 들어와서 해당하는 블록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해서 제일 위에 있는 변수 소금 삭제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변수는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사칙연산 혹은 나머지를 알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5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5분의 3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번 후추를 5, 설탕을 3이라고 하고 후추를 설탕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게 되면은 5 나누기 3의 나머지인 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우리 계산 블록에서는 사칙연산과 나머지 그리고 정수 랜덤 값이 흔히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작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무작위는 우리 랜덤 값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범에 정해놓은 시작값부터 종료값까지의 랜덤 값을 가르쳐 줍니다. 정수라는 것은 우리 소수점 자릿수가 붙지 않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탕이라는 변수에 선생님이 주사위처럼 1부터 6까지의 정수 랜덤 값을 가져와서 수출력으로 설탕을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 임의의 숫자인 6 혹은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1, 2 이런 식으로 무작위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은 무한반복 실행에 무작위 값을 넣는 것을 넣어서 우리 숫자가 자동으로 랜덤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제입니다. 우리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섭씨 온도로서 현재 온도 센서 값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 1.8을 곱하고 32를 더해주게 되면은 화씨 온도가 됩니다. 마이크로비트에서 섭씨 온도를 입력받아서 화씨 온도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래밍을 해보세요. 우리는 섭씨 온도에 먼저 온도 센서 값을 저장해 줘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로비트에 섭씨 온도라는 통에 온도 센서 값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력으로 우리는 화씨 온도를 출력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 화씨 온도에 대한 결과값을 중간에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화씨 온도 안에는 0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씨 온도에 어떤 값을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섭씨 온도 곱하기 1.8 더하기 32가 화씨 온도였고요. 그러면은 1.8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를 다시 넣어서 섭씨 온도 곱하기 1.8 더하기 32 해서 우리는 처음에 온도 센서가 21도씨라면은 화씨 온도는 69.8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센서 값을 변수 안에 저장하고 그 값을 사칙연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나누는 조건문을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